지구에는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장 위험하고 놀라운 철도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선로는 수백 미터 아래 절벽 위에 놓여 있고, 어떤 노선은 극한의 자연 환경 속에서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곳에서는 기차가 단순히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용기와 기술력을 시험하는 도전이 됩니다. 수십 년, 때로는 100년이 넘은 철도들은 지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위험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좁은 선로와 거대한 협곡, 혹독한 기후 속에서 운행되는 기차들은 매 순간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경이로운 철도들을 따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포스브리지 철도는 1890년에 완공된 세계적인 철도공학의 상징입니다. 이 거대한 캔틸레버 다리는 포스만 위를 가로지르며 오랜 세월 견뎌왔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2.5km로 당시 기술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구조였습니다. 붉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형태는 멀리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건설 과정에서는 강한 바람과 조수 변화가 가장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다리는 3개의 거대한 캔틸레버 구조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강철 부품과 리벳은 놀라운 정밀도로 연결되었습니다. 현재도 기차들은 이 역사적인 철교 위를 매일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북해와 포스만 풍경은 특별한 여행 경험을 만듭니다. 포스 브리지는 인간의 도전과 철도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웨일스의 바머스 다리는 바다와 강 위를 지나는 아름다운 철도 노선입니다. 이 목조 철교는 1867년에 개통되어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리 길이는 약 820m이며 영국에서 가장 긴 목조 철교 중 하나입니다. 열차는 아프온 머다강 하구 위를 지나며 독특한 풍경을 만듭니다. 양쪽 창문 아래에는 넓은 수면과 웅장한 산맥이 펼쳐집니다. 바닷바람과 연분은
오래된 구조물 유지 관리의 주요 도전입니다. 철교 일부 구간은 바다 위에 놓여 있어 특별한 긴장감을 줍니다. 방글라데시의 철도는 밀집된 인구와 독특한 이동 문화를 보여줍니다. 일부 열차는 엄청난 승객 수요 때문에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객차 내부와 지붕까지 사람들이 올라타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은 방글라데시 철도 시스템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오래된 철도 차량과 시설은 지속적인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카 주변 노선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연결합니다. 열차는 도시와 농촌 지역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강과 습지가 많은 국토에서는 철도가 특별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방글라데시 철도 여행은 혼잡함과 인간적인 풍경이 공존하는 경험입니다. 이 철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움직이는 삶의 상징입니다. 란트바서 비아덕트는 스위스 알블라 철도의 상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도 구간 중 하나입니다. 이 석조 다리는 높이 약 65m 절벽 위에 세워져 있으며 6개의 완벽한 아치 구조를 자랑합니다. (1902년에) 완공된 이후 120년 이상 동안 원래의 석회암 구조를 유지하며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특징은 곡선형 다리가 바로 암벽 터널 입구로 연결되는 독특한 설계입니다. 열차는 좁은 반경의 곡선을 따라 이동하며 승객들은 차량 전체가 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절벽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열차는 마치 산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다리 건설 당시 엔지니어들은 험준한 알프스 지형과 불안정한 환경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철도 기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열차는 안전을 위해 시속 약 10km 이하의 느린 속도로 다리를 통과합니다. 이곳에서의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만든 장대한 조화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악마의 코 열차는 에콰도르 안데스 산맥을 통과하는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철도 중 하나입니다. 이 노선은 가파른 절벽을 내려가기 위해 지그재그 방식으로 설계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차는 좁은 산길을 따라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급격한 고도 차이를 극복합니다. 과거에는 험난한 안데스 지형 때문에 건설이 거의 불가능한 철도로 여겨졌습니다. (1900년대) 초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혹독한 환경과 질병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간은 악마의 코라고 불리는 바위 절벽 옆 급경사 구간입니다. 열차는 산벽 바로 옆을 지나며 아래쪽 깊은 계곡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과거 화물 운송 중심이었던 노선은 현재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산악 경험을 제공합니다. 좁은 철로와 가파른 절벽은 여행자들에게 아찔함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이 철도는 인간의 기술이 자연의 거대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베르니나 익스프레스는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프스 관광 철도입니다. 이 노선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지나며 빙하, 호수, 계곡의 풍경을 모두 보여줍니다. 열차는 해발 약 2253m의 베르니나 고개를 넘어 유럽 최고급 철도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구간은 나선형 브루시오 원형 고가교를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열차는 별도의 터널 없이 완벽한 원형 곡선을 그리며 고도를 높여 올라갑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알프스 설산과 깊은 계곡은 영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철도는 1910년 개통 이후 뛰어난 공학 기술의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급경사 구간에서는 일반 철도보다 특별한 접착 기술과 정밀한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알불라와 베르니나 철도 구간을 함께 통과합니다. 베르니나 익스프레스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철도 기술이 만나는 특별한 여행입니다. 이스턴 익스프레스는 터키 동부를 가로지르는 장거리 철도로 눈 덮인 산맥과 광활한 고원을 연결하는 특별한 노선입니다.
이 열차는 앙카라에서 카르스까지 약 1300km를 이동하며 터키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도 여행으로 평가받습니다. 노선 대부분은 아나톨리아 고원을 통과하며 겨울철에는 얼어붙은 호수와 하얀 설원이 펼쳐집니다. 특히 카르스 지역으로 향하는 구간은 험준한 계곡과 깊은 협곡 사이를 지나가는 장관을 보여줍니다. 오래된 기관차와 객차는 현대적인 교통수단보다 과거 탐험 여행의 분위기를 강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겨울에는 영하의 기온과 폭설이 이어져 철도 운영 자체가 자연과 싸우는 도전이 됩니다. 열차는 높은 산악 지역을 통과하며 긴 터널과 가파른 경사 구간을 연속적으로 지나갑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야생 풍경은 승객들에게 터키 내륙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턴 익스프레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간과 자연을 함께 경험하는 여행입니다. 차가운 바람과 끝없는 설원을 가르는 순간, 승객들은 특별한 철도 모험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글램피넌 고가교는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에 위치한 역사적인 철도 구조물로 웅장한 곡선 형태가 특징입니다. 이 다리는 1898년에 완공되었으며 21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아치로 계곡 위를 연결합니다. 약 380m 길이의 구조물은 깊은 계곡과 푸른 산악 지형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은 기둥들이 안개 낀 하이랜드 풍경 속에서 철도 역사의 상징처럼 서 있습니다. 기차가 곡선 위를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증기기관차가 다리를 건너는 순간은 영화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강한 바람과 변덕스러운 날씨는 오래된 구조물에게 지속적인 자연적 부담을 줍니다. 주변 산과 호수, 안개는 이곳을 세계적인 철도 사진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글램피넌 고가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인간 공학과 자연 경관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운행되는 열차는 승객들에게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코바이트 증기기관차는 스코틀랜드 하이랜드를 달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철도입니다. 이 열차는 포트 윌리엄과 말라이그 사이 약 135km 구간을 운행합니다.
노선은 깊은 계곡과 호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가장 유명한 구간은 글램피넌 고가교를 통과하는 순간으로 많은 여행자를 끌어들입니다. 증기기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승객들에게 20세기 초반 여행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열차는 오래된 철도 기술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관광 운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이랜드의 강한 비바람과 안개는 매 순간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산맥은 영국에서 가장 극적인 철도 풍경으로 평가됩니다. 자코바이트는 단순한 관광 열차가 아니라 스코틀랜드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는 이동 박물관입니다. 증기와 안개 속에서 달리는 순간, 승객들은 잊을 수 없는 철도 모험을 경험합니다. 스위스 알불라 철도의 상징인 란트바서 비아덕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도 구조물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 석조다리는 1902년에 완공되었으며 현재까지 120년 넘게 원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높이 약 65m이며 6개의 거대한 아치가 계곡 위를 안정적으로 지탱합니다. 가장 놀라운 특징은 곡선 형태의 선로가 곧바로 산속 터널로 이어지는 독특한 설계입니다. 열차는 좁은 곡선 구간을 통과하며 승객들에게 절벽과 계곡의 장엄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약 100m 반경의 급격한 곡선 때문에 열차 속도는 시속 15마일 15km로 제한됩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교각들은 혹독한 알프스 날씨 속에서도 오랜 시간 견뎌왔습니다. 다리 아래 깊은 계곡과 주변 산악 지형은 마치 열차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줍니다. 현재도 전기 열차가 운행하며 관광객들에게 스위스 철도 기술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란트바서 비아덕트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공학 예술입니다. 미국 유타주의 루신 컷오프는 거대한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를 가로지르는 독특한 철도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1904년 개통되었으며 서부 철도 운송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 산악 구간 대신 호수 위를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70km 이상의 거리를 절약했습니다.
초기에는 거대한 목재 가교 구조였지만 이후 암석과 흙으로 만든 제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철도 제방 건설에는 수천만 입방미터의 돌과 모래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기차 창문 한쪽에서는 푸른 호수가, 다른 쪽에서는 분홍빛 염수가 펼쳐지는 장관이 나타납니다. 이 지역의 높은 염분 환경은 금속 부식을 일으켜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강한 바람과 변화하는 호수 수위는 철도 구조물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현재도 화물 열차가 매일 이 길을 지나며 미국 동서부 물류를 연결합니다. 루싱 컷오프는 인간이 거대한 자연 장벽을 극복한 철도 공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모리타니아 철광석 열차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극한 환경을 달리는 화물 열차로 유명합니다. 이 철도는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며 광산 지역과 대서양 항구를 연결합니다. 한 대의 열차는 길이가 약 2.5km에 달하며 200개 이상의 화차를 끌고 이동합니다. 거대한 기관차들은 수천 톤의 철광석을 운반하며 하루에도 수백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일부 지역 주민과 여행자들은 화차 위에 올라 사막 횡단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막바람은 철광석 먼지를 날려 눈과 호흡기에 위험을 만듭니다. 낮 기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환경에서 열차 승객들은 극심한 더위와 모래를 견뎌야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풍경은 다른 어느 철도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장면을 만듭니다. 이 철도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모리타니아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 시설입니다. 모리타니아 철광석 열차는 인간의 기술과 사막의 거친 자연이 만나는 상징적인 여정입니다. 필라투스 철도는 스위스 알프스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철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선은 최대 48% 경사를 오르며 일반 철도가 도전하기 어려운 극한 지형을 통과합니다. 해발 약 2132m 정상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놀라운 산악 풍경을 제공합니다. 가파른 경사 때문에 일반 바퀴 방식이 아닌 특수 톱니 시스템을 사용해 안전하게 운행됩니다.
열차는 산비탈을 따라 움직이며 승객들은 창문 밖으로 거대한 암벽을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건설된 1889년, 당시 이 철도는 불가능한 공학 프로젝트로 여겨졌습니다. 증기기관으로 시작했던 노선은 1937년 전철화되었지만 독특한 구조는 지금까지 유지됩니다. 겨울철 폭설과 눈사태 위험 때문에 운행 기간은 계절에 따라 제한됩니다. 구름 위의 열차로 불리는 트레나라스 누베스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철도 중 하나입니다. 이 노선은 아르헨티나 살타 지역 안데스 산맥을 지나며 해발 약 4,220m까지 상승합니다. 열차는 높은 고도 때문에 산소 부족 환경을 통과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장 유명한 구간은 63m 높이의 폴보릴라 고가교를 건너는 순간입니다. 화이트 패스 앤 유콘 루트는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연결하는 역사적인 산악철도입니다. 이 철도는 1898년 클론다이크 골드러시 시대에 건설되어 빠르게 완성되었습니다. 험준한 화강암 절벽과 높은 산악 지형을 뚫고 만들어진 놀라운 공학 구조물입니다. 열차는 화이트 패스 정상 부근에서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통과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구간은 깊은 계곡 위에 설치된 강철 다리를 건너는 순간입니다. 승객들은 창문 밖으로 끝없는 절벽과 빙하 계곡의 장엄한 풍경을 감상합니다. 과거 금광 탐험가들이 이용했던 이 노선은 현재 관광철도로 운영됩니다. 오래된 목조 다리와 좁은 산길은 당시 건설 기술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차가운 바람과 거친 산악 환경은 지금도 이 여행의 특별함을 더합니다. 화이트 패스 앤 유콘 루트는 역사와 모험이 결합된 세계적인 철도 여정입니다. 캔디 엘라 레일웨이는 스리랑카 중앙고원을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악철도 중 하나입니다. 이 노선은 1867년에 개통되었으며 차밭, 안개 낀 산맥, 깊은 계곡을 따라 이어집니다.
열차는 캔디에서 엘라까지 약 100km를 이동하며 천천히 고도 높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나누오야와 엘라 사이 구간은 푸른 차밭과 협곡 풍경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오래된 기관차와 파란 객차는 식민지 시대 철도 역사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선로는 급격한 곡선과 가파른 경사를 지나며 산악 지형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열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폭포와 절벽 풍경은 마치 움직이는 자연 다큐멘터리처럼 펼쳐집니다. 특히 나인아치 브리지는 이 철도의 가장 상징적인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기에는 안개와 젖은 선로 때문에 운행 환경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린 여정은 승객들에게 스리랑카 고원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쿠란다 시닉 레일웨이는 호주 퀸즐랜드 열대우림을 통과하는 가장 인상적인 관광 철도입니다. 이 노선은 케언즈와 쿠란다 마을을 연결하며 약 37km 산악 구간을 달립니다. 철도 건설은 1880년대 시작되었고 험준한 열대 산악 지형을 극복했습니다. 열차는 15개의 터널과 55개의 다리를 지나며 거대한 협곡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유명한 구간은 베런 협곡 폭포 옆을 지나는 절벽 철길입니다. 승객들은 창밖으로 울창한 열대우림과 수백 미터 아래 계곡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폭발물과 수작업 도구만으로 위험한 산비탈을 개척했습니다. 철도는 사이클론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목조 객차와 역사적인 기관차는 과거 탐험시대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판반 브리지 레일웨이는 인도양 위를 달리는 인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해상 철도입니다. 이 다리는 타밀나두 본토와 라메스와람 섬을 연결하기 위해 1914년 개통되었습니다. 철도 구간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서 열차가 떠가는 듯한 장면을 만듭니다. 가장 독특한 특징은 선박 통과를 위한 중앙 개폐식 스케르처 구간입니다. 강한 해풍과 바닷물 연분은 오랜 기간 철 구조물을 부식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1964년) 사이클론은
거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철도의 취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타이 지역의 소금산업 철도는 거대한 염호와 연결된 특수 운송 노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철도는 광대한 소금 매장지를 운반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며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운영됩니다. 열차는 끝없이 펼쳐진 평평한 소금지대를 가로지르며 주변 풍경을 하얀 사막처럼 변화시킵니다. 강한 염분 환경은 철제 레일과 차량 부품을 빠르게 부식시키는 지속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작업용 기관차는 소금 채굴 시설과 연결되어 하루에도 수많은 양의 광물을 운송합니다. 이 지역은 혹독한 겨울 추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철도 유지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낮은 기온에서는 염수와 얼음이 결합하며 선로 주변에 독특한 자연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 철도는 끝없는 소금 호수 위를 달리는 비현실적인 장면처럼 보입니다. 관광 열차는 아니지만 산업철도의 극한 환경은 많은 탐험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알타이 소금철도는 인간의 기술이 자연의 거친 조건에서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태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죽음의 철도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철도 건설 중 하나입니다. 이 노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군사 수송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약 415km 길이의 철도를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가 극한 환경에서 작업했습니다. 정글과 산악지형, 부족한 식량과 열악한 환경은 건설 현장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콰이강 다리는 이 철도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수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중장비 없이 가파른 절벽과 험준한 계곡을 따라 직접 선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우기에는 산사태와 불안정한 지반이 지속적인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태국 구간 일부는 관광 열차로 운영되며 과거의 흔적을 따라 여행객들을 안내합니다. 기차가 오래된 다리와 정글 사이를 통과할 때 승객들은 역사적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의 철도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인간의 희생과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지구 곳곳의 위험한 철도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도전과 창조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기록입니다. 높은 산맥과 깊은 계곡, 끝없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선로마다 놀라운 이야기와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철도는 자연의 위협과 맞서기 위해 만들어졌고, 어떤 철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남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특별한 철도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인간의 기술과 끈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철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여정을 직접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탐험에서도 지구 곳곳에 숨겨진 놀라운 장소들과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구에는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장 위험하고 놀라운 철도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선로는 수백 미터 아래 절벽 위에 놓여 있고, 어떤 노선은 극한의 자연 환경 속에서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곳에서는 기차가 단순히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용기와 기술력을 시험하는 도전이 됩니다. 수십 년, 때로는 100년이 넘은 철도들은 지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위험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좁은 선로와 거대한 협곡, 혹독한 기후 속에서 운행되는 기차들은 매 순간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경이로운 철도들을 따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포스브리지 철도는 1890년에 완공된 세계적인 철도 공학의 상징입니다. 이 거대한 캔틸레버 다리는 포스만 위를 가로지르며 오랜 세월 견뎌왔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2.5km로 당시 기술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구조였습니다. 붉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형태는 멀리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건설 과정에서는 강한 바람과 조수 변화가 가장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다리는 3개의 거대한 캔틸레버 구조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강철 부품과 리벳은 놀라운 정밀도로 연결되었습니다. 현재도 기차들은 이 역사적인 철교 위를 매일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북해와 포스만 풍경은 특별한 여행 경험을 만듭니다. 포스 브리지는 인간의 도전과 철도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웨일스의 바머스 다리는 바다와 강 위를 지나는 아름다운 철도 노선입니다. 이 목조 철교는 1867년에 개통되어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리 길이는 약 820m이며 영국에서 가장 긴 목조 철교 중 하나입니다. 열차는 아프온 머다강 하구 위를 지나며 독특한 풍경을 만듭니다. 양쪽 창문 아래에는 넓은 수면과 웅장한 산맥이 펼쳐집니다. 바닷바람과 연분은
오래된 구조물 유지 관리의 주요 도전입니다. 철교 일부 구간은 바다 위에 놓여 있어 특별한 긴장감을 줍니다. 방글라데시의 철도는 밀집된 인구와 독특한 이동 문화를 보여줍니다. 일부 열차는 엄청난 승객 수요 때문에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객차 내부와 지붕까지 사람들이 올라타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은 방글라데시 철도 시스템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오래된 철도 차량과 시설은 지속적인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카 주변 노선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연결합니다. 열차는 도시와 농촌 지역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강과 습지가 많은 국토에서는 철도가 특별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방글라데시 철도 여행은 혼잡함과 인간적인 풍경이 공존하는 경험입니다. 이 철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움직이는 삶의 상징입니다. 란트바서 비아덕트는 스위스 알블라 철도의 상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도 구간 중 하나입니다. 이 석조 다리는 높이 약 65m 절벽 위에 세워져 있으며 6개의 완벽한 아치 구조를 자랑합니다. (1902년에) 완공된 이후 120년 이상 동안 원래의 석회암 구조를 유지하며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특징은 곡선형 다리가 바로 암벽 터널 입구로 연결되는 독특한 설계입니다. 열차는 좁은 반경의 곡선을 따라 이동하며 승객들은 차량 전체가 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절벽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열차는 마치 산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다리 건설 당시 엔지니어들은 험준한 알프스 지형과 불안정한 환경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철도 기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열차는 안전을 위해 시속 약 10km 이하의 느린 속도로 다리를 통과합니다. 이곳에서의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만든 장대한 조화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악마의 코 열차는 에콰도르 안데스 산맥을 통과하는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철도 중 하나입니다. 이 노선은 가파른 절벽을 내려가기 위해 지그재그 방식으로 설계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차는 좁은 산길을 따라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급격한 고도 차이를 극복합니다. 과거에는 험난한 안데스 지형 때문에 건설이 거의 불가능한 철도로 여겨졌습니다. (1900년대) 초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혹독한 환경과 질병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간은 악마의 코라고 불리는 바위 절벽 옆 급경사 구간입니다. 열차는 산벽 바로 옆을 지나며 아래쪽 깊은 계곡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과거 화물 운송 중심이었던 노선은 현재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산악 경험을 제공합니다. 좁은 철로와 가파른 절벽은 여행자들에게 아찔함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이 철도는 인간의 기술이 자연의 거대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베르니나 익스프레스는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프스 관광 철도입니다. 이 노선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지나며 빙하, 호수, 계곡의 풍경을 모두 보여줍니다. 열차는 해발 약 2253m의 베르니나 고개를 넘어 유럽 최고급 철도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구간은 나선형 브루시오 원형 고가교를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열차는 별도의 터널 없이 완벽한 원형 곡선을 그리며 고도를 높여 올라갑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알프스 설산과 깊은 계곡은 영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철도는 1910년 개통 이후 뛰어난 공학 기술의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급경사 구간에서는 일반 철도보다 특별한 접착 기술과 정밀한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알불라와 베르니나 철도 구간을 함께 통과합니다. 베르니나 익스프레스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철도 기술이 만나는 특별한 여행입니다. 이스턴 익스프레스는 터키 동부를 가로지르는 장거리 철도로 눈 덮인 산맥과 광활한 고원을 연결하는 특별한 노선입니다.
이 열차는 앙카라에서 카르스까지 약 1300km를 이동하며 터키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도 여행으로 평가받습니다. 노선 대부분은 아나톨리아 고원을 통과하며 겨울철에는 얼어붙은 호수와 하얀 설원이 펼쳐집니다. 특히 카르스 지역으로 향하는 구간은 험준한 계곡과 깊은 협곡 사이를 지나가는 장관을 보여줍니다. 오래된 기관차와 객차는 현대적인 교통수단보다 과거 탐험 여행의 분위기를 강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겨울에는 영하의 기온과 폭설이 이어져 철도 운영 자체가 자연과 싸우는 도전이 됩니다. 열차는 높은 산악 지역을 통과하며 긴 터널과 가파른 경사 구간을 연속적으로 지나갑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야생 풍경은 승객들에게 터키 내륙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턴 익스프레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간과 자연을 함께 경험하는 여행입니다. 차가운 바람과 끝없는 설원을 가르는 순간, 승객들은 특별한 철도 모험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글렌피넌 고가교는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에 위치한 역사적인 철도 구조물로 웅장한 곡선 형태가 특징입니다. 이 다리는 1898년에 완공되었으며 21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아치로 계곡 위를 연결합니다. 약 380m 길이의 구조물은 깊은 계곡과 푸른 산악 지형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은 기둥들이 안개 낀 하이랜드 풍경 속에서 철도 역사의 상징처럼 서 있습니다. 기차가 곡선 위를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증기기관차가 다리를 건너는 순간은 영화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강한 바람과 변덕스러운 날씨는 오래된 구조물에게 지속적인 자연적 부담을 줍니다. 주변 산과 호수, 안개는 이곳을 세계적인 철도 사진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글렌피넌 고가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인간 공학과 자연 경관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운행되는 열차는 승객들에게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코바이트 증기기관차는 스코틀랜드 하이랜드를 달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철도입니다. 이 열차는 포트 윌리엄과 말라이그 사이 약 135km 구간을 운행합니다.
노선은 깊은 계곡과 호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가장 유명한 구간은 글램피넌 고가교를 통과하는 순간으로 많은 여행자를 끌어들입니다. 증기기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승객들에게 20세기 초반 여행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열차는 오래된 철도 기술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관광 운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이랜드의 강한 비바람과 안개는 매 순간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산맥은 영국에서 가장 극적인 철도 풍경으로 평가됩니다. 자코바이트는 단순한 관광 열차가 아니라 스코틀랜드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는 이동 박물관입니다. 증기와 안개 속에서 달리는 순간, 승객들은 잊을 수 없는 철도 모험을 경험합니다. 스위스 알불라 철도의 상징인 란트바서 비아덕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도 구조물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 석조다리는 1902년에 완공되었으며 현재까지 120년 넘게 원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높이 약 65m이며 6개의 거대한 아치가 계곡 위를 안정적으로 지탱합니다. 가장 놀라운 특징은 곡선 형태의 선로가 곧바로 산속 터널로 이어지는 독특한 설계입니다. 열차는 좁은 곡선 구간을 통과하며 승객들에게 절벽과 계곡의 장엄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약 100m 반경의 급격한 곡선 때문에 열차 속도는 시속 15마일 15km로 제한됩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교각들은 혹독한 알프스 날씨 속에서도 오랜 시간 견뎌왔습니다. 다리 아래 깊은 계곡과 주변 산악 지형은 마치 열차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줍니다. 현재도 전기 열차가 운행하며 관광객들에게 스위스 철도 기술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란트바서 비아덕트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공학 예술입니다. 미국 유타주의 루신 컷오프는 거대한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를 가로지르는 독특한 철도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1904년 개통되었으며 서부 철도 운송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 산악 구간 대신 호수 위를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70km 이상의 거리를 절약했습니다. 초기에는 거대한 목재 가교 구조였지만
이후 암석과 흙으로 만든 제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철도 제방 건설에는 수천만 입방미터의 돌과 모래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기차 창문 한쪽에서는 푸른 호수가, 다른 쪽에서는 분홍빛 염수가 펼쳐지는 장관이 나타납니다. 이 지역의 높은 염분 환경은 금속 부식을 일으켜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강한 바람과 변화하는 호수 수위는 철도 구조물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현재도 화물 열차가 매일 이 길을 지나며 미국 동서부 물류를 연결합니다. 루신 컷오프는 인간이 거대한 자연 장벽을 극복한 철도 공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모리타니아 철광석 열차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극한 환경을 달리는 화물 열차로 유명합니다. 이 철도는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며 광산 지역과 대서양 항구를 연결합니다. 한 대의 열차는 길이가 약 2.5km에 달하며 200개 이상의 화차를 끌고 이동합니다. 거대한 기관차들은 수천 톤의 철광석을 운반하며 하루에도 수백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일부 지역 주민과 여행자들은 화차 위에 올라 사막 횡단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막바람은 철광석 먼지를 날려 눈과 호흡기에 위험을 만듭니다. 낮 기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환경에서 열차 승객들은 극심한 더위와 모래를 견뎌야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풍경은 다른 어느 철도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장면을 만듭니다. 이 철도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모리타니아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 시설입니다. 모리타니아 철광석 열차는 인간의 기술과 사막의 거친 자연이 만나는 상징적인 여정입니다. 필라투스 철도는 스위스 알프스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철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선은 최대 48% 경사를 오르며 일반 철도가 도전하기 어려운 극한 지형을 통과합니다. 해발 약 2132m 정상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놀라운 산악 풍경을 제공합니다. 가파른 경사 때문에 일반 바퀴 방식이 아닌 특수 톱니 시스템을 사용해 안전하게 운행됩니다. 열차는 산비탈을 따라 움직이며 승객들은 창문 밖으로
거대한 암벽을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건설된 1889년, 당시 이 철도는 불가능한 공학 프로젝트로 여겨졌습니다. 증기기관으로 시작했던 노선은 1937년 전철화되었지만 독특한 구조는 지금까지 유지됩니다. 겨울철 폭설과 눈사태 위험 때문에 운행 기간은 계절에 따라 제한됩니다. 구름 위의 열차로 불리는 트레나라스 누베스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철도 중 하나입니다. 이 노선은 아르헨티나 살타 지역 안데스 산맥을 지나며 해발 약 4,220m까지 상승합니다. 열차는 높은 고도 때문에 산소 부족 환경을 통과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장 유명한 구간은 63m 높이의 폴보릴라 고가교를 건너는 순간입니다. 화이트 패스 앤 유콘 루트는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연결하는 역사적인 산악철도입니다. 이 철도는 1898년 클론다이크 골드러시 시대에 건설되어 빠르게 완성되었습니다. 험준한 화강암 절벽과 높은 산악 지형을 뚫고 만들어진 놀라운 공학 구조물입니다. 열차는 화이트 패스 정상 부근에서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통과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구간은 깊은 계곡 위에 설치된 강철 다리를 건너는 순간입니다. 승객들은 창문 밖으로 끝없는 절벽과 빙하 계곡의 장엄한 풍경을 감상합니다. 과거 금광 탐험가들이 이용했던 이 노선은 현재 관광철도로 운영됩니다. 오래된 목조 다리와 좁은 산길은 당시 건설 기술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차가운 바람과 거친 산악 환경은 지금도 이 여행의 특별함을 더합니다. 화이트 패스 앤 유콘 루트는 역사와 모험이 결합된 세계적인 철도 여정입니다. 캔디 엘라 레일웨이는 스리랑카 중앙고원을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악철도 중 하나입니다. 이 노선은 1867년에 개통되었으며 차밭, 안개 낀 산맥, 깊은 계곡을 따라 이어집니다. 열차는 캔디에서
엘라까지 약 100km를 이동하며 천천히 고도 높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나누오야와 엘라 사이 구간은 푸른 차밭과 협곡 풍경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오래된 기관차와 파란 객차는 식민지 시대 철도 역사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선로는 급격한 곡선과 가파른 경사를 지나며 산악 지형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열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폭포와 절벽 풍경은 마치 움직이는 자연 다큐멘터리처럼 펼쳐집니다. 특히 나인아치 브리지는 이 철도의 가장 상징적인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기에는 안개와 젖은 선로 때문에 운행 환경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린 여정은 승객들에게 스리랑카 고원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쿠란다 시닉 레일웨이는 호주 퀸즐랜드 열대우림을 통과하는 가장 인상적인 관광 철도입니다. 이 노선은 케언즈와 쿠란다 마을을 연결하며 약 37km 산악 구간을 달립니다. 철도 건설은 1880년대 시작되었고 험준한 열대 산악 지형을 극복했습니다. 열차는 15개의 터널과 55개의 다리를 지나며 거대한 협곡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유명한 구간은 베런 협곡 폭포 옆을 지나는 절벽 철길입니다. 승객들은 창밖으로 울창한 열대우림과 수백 미터 아래 계곡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폭발물과 수작업 도구만으로 위험한 산비탈을 개척했습니다. 철도는 사이클론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목조 객차와 역사적인 기관차는 과거 탐험시대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판반 브리지 레일웨이는 인도양 위를 달리는 인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해상 철도입니다. 이 다리는 타밀나두 본토와 라메스와람 섬을 연결하기 위해 1914년 개통되었습니다. 철도 구간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서 열차가 떠가는 듯한 장면을 만듭니다. 가장 독특한 특징은 선박 통과를 위한 중앙 개폐식 스케르처 구간입니다. 강한 해풍과 바닷물 연분은 오랜 기간 철 구조물을 부식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1964년 사이클론은 거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철도의 취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타이 지역의 소금산업 철도는 거대한 염호와 연결된 특수 운송 노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철도는 광대한 소금 매장지를 운반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며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운영됩니다. 열차는 끝없이 펼쳐진 평평한 소금지대를 가로지르며 주변 풍경을 하얀 사막처럼 변화시킵니다. 강한 염분 환경은 철제 레일과 차량 부품을 빠르게 부식시키는 지속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작업용 기관차는 소금 채굴 시설과 연결되어 하루에도 수많은 양의 광물을 운송합니다. 이 지역은 혹독한 겨울 추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철도 유지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낮은 기온에서는 염수와 얼음이 결합하며 선로 주변에 독특한 자연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 철도는 끝없는 소금 호수 위를 달리는 비현실적인 장면처럼 보입니다. 관광 열차는 아니지만 산업철도의 극한 환경은 많은 탐험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알타이 소금철도는 인간의 기술이 자연의 거친 조건에서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태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죽음의 철도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철도 건설 중 하나입니다. 이 노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군사 수송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약 415km 길이의 철도를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가 극한 환경에서 작업했습니다. 정글과 산악지형, 부족한 식량과 열악한 환경은 건설 현장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콰이강 다리는 이 철도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수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중장비 없이 가파른 절벽과 험준한 계곡을 따라 직접 선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우기에는 산사태와 불안정한 지반이 지속적인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태국 구간 일부는 관광 열차로 운영되며 과거의 흔적을 따라 여행객들을 안내합니다. 기차가 오래된 다리와 정글 사이를 통과할 때 승객들은 역사적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의 철도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인간의 희생과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지구 곳곳의 위험한 철도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도전과 창조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기록입니다. 높은 산맥과 깊은 계곡, 끝없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선로마다 놀라운 이야기와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철도는 자연의 위협과 맞서기 위해 만들어졌고, 어떤 철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남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특별한 철도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인간의 기술과 끈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철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여정을 직접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탐험에서도 지구 곳곳에 숨겨진 놀라운 장소들과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